안녕하십니까.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요즘 제가 탐정법무 석사 과정에서 탐정 관련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탐정 관련 일본의 탐정업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지만 탐정을 꿈꾸시는 분,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또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탐정제가 도입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는 다 있다라고 제가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오늘은 일본 탐정에 대한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일본 탐정업은요, 제가 말씀드린 데 2007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역기능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불법 개인정보 조사, 개인정보 유출, 불법 도청 등을 일삼는 흥신소업자 및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요. 이들의 어떤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에서 2000년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탐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탐정업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발의 배경은 조사 의뢰자와의 사이에서 계약 내용을 둘러싼 문제의 증가, 불법한 수단에 의한 조사,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악용한 공갈 등 탐정업 종사자에 의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제정을 합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탐정업법은 2005년 일본 국회에서 우정 민영화와 관련해서 중의원이 해산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2005년에. 하지만 2006년 5월 2일에 중의원을 통과합니다. 이 법이요. 그리고 동년 6월 2일 참의원을 통과해서 6월 8일 공포가 됩니다. 2007년 6월 이내에 시행할 예정으로 통과가 된 거죠. 소관부처는 우리의 어떤 조직과 좀 비슷합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소관부처로 지정이 되고요. 기존에 난립해 있던 흥신소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도 감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게. 탐정업법은요. 탐정업에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운영의 적정을 도모해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 내용입니다. 탐정업에서 탐정 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탐문, 미행, 잠복, 그 외에 유사한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탐정업이란 탐정 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 외의 보도기관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탐정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탐정업자란 이 법에서 정한 신고를 통해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제2조 내용입니다. 일본의 탐정업법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와 신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일본 성년 피후견인 또는 성년 피후견이라는 그 금치산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성년 피후견인 혹은 피보좌인. 피보좌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 법에서 한정치산자를 이야기를 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탐정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의 탐정업법 제15조의 규정, 탐정 업무를 실시하면서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것, 이게 15조의 규정입니다. 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자.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항 영업에 관계되어 성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그 법정 대리인이
1에서 4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6. 법인으로 그 임원 가운데 1부터 4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탐정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제3조 내용입니다. 일본의 탐정업법에서. 일본에서는요,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이하 공안위원회라고 칭합니다. 여기에 신고를 통해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4조입니다. 일본 탐정법이에요. 자, 탐정 영위 및 의무 이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안위원회는요, 신고가 있을 때는 내각 불령에 의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가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제4조입니다. 자, 탐정업자 및 탐정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하 탐정업자 등으로 표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탐정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행위를 탐정업법에 의해 할 수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니다. 탐정업자는 해당 탐정 업무의 조사 결과가 범죄 행위, 위법한 행위 및 그 외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해당 탐정 업무를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돈을 많이 줘도. 또한 탐정업자는 탐정 업무를 탐정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입니다. 이게. 탐정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탐정업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탐정업자는 탐정 업무에 관해서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사진 및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입니다. 탐정업자는 자신의 종업원에 대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니다. 자, 계약의 체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탐정업자가 의뢰자와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뢰자로부터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 위법한 행위, 그 외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서면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게 만듭니다. 이게 제7조입니다. 또한 탐정업자가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의뢰자에 대해 탐정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과 주소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탐정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외의 법령 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탐정 업무의 대가 및 그 외의 해당 탐정 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전 및 지불 시기, 돈 얘기 나오죠. 자, 탐정 업무에 관해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요. 우리나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 자, 관리감독을 보면은요.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이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탐정업자에 대해 업무의 상황에 관계되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탐정업자 등이 탐정업법, 탐정 업무에 관련된 다른 법령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탐정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탐정업자의 영업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및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입회 검사를 할 때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입회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와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제13조입니다. 이게. 자, 탐정업자 등이 탐정업법 또는 탐정 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우리에 해당되면 위치정보법이라든지 통비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정통망법이라든지. 자,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안위원회가 해당 탐정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입니다. 또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 등이 앞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탐정업자에게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영업 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벌칙 들어갑니다. 공안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탐정업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강합니다.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17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한 자,
명의를 대여해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한 자,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입니다. 탐정업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 신고서 혹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혹은 첨부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규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 규정된 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 기재를 한 자,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입회검사를 거절, 방해, 기피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고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고용인에 대해서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입니다. 자, 이것이 2007년도부터 발효된 일본의 탐정 업무 적정화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여러분, 특징 및 기대효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기존에 음성적으로 형성되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이른바 흥신소 시장이 양지로 나오고 관련된 문제가 있는 위법자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처벌과 이러한 실태 파악 및 지도 감독의 어떤 관련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거지요. 이게 2006년, 2007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2019년은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7차에 거쳐서 공인탐정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가 됐지만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공인탐정은 우리나라의 법무사 시험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면허를 주겠다는 거고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1차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법안으로 시종인간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제가 지금 탐정제 도입에 관련된 논문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탐정방송을 보시고 또는 흥신소 관련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나도 이 분야에서 일을 좀 배워볼까 하는 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 형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다가 큰일 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 가서 일을 배우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본의 현행 탐정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탐정이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공인면허제가 아니고 일본과 같은 신고 등록제로 간다면 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0개 이상의 탐정 관련 협회가 현재 존재합니다. 탐정 아카데미 있습니다. 탐정학원에서는 대부분 미행, 추적, 잠복, 위변장 등의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도 곧 도입될 탐정 시장은요, 음지의 무법지대에서의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면서 기존의 법 위반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한 정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됩니다, 여러분. 탐정이 되려는 분들은요, 관련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국내 최초 민간조사 창업 실무 8주 과정 탐맨 민간조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탐정 관련 법은요, 브레이크입니다. 탐정 관련 조사 실무 기법은요, 엑셀러레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두 가지를 모두 익힌 후에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하셔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를 탐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제대로 기본법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초 민간조사, 즉 탐정 창업실무 8주 과정 탐맨 민간조사 아카데미에서는요, 현직 경찰 수사관, 현직 변호사, 사이버 조사 전문가, 탐정 장비 전문가, 현 민간조사원 등의 유명 교수진이 8주간 대한민국 전문 민간조사원, 즉 탐정을 양성합니다. 제2기 과정을 12월 말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현재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많은 문의를 바라겠습니다. 자,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시장에서 민형사상의
소송 증거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일생일대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실종되고 가출했을 때 또는 미아가 발생이 됐을 때 국가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탐정죄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생적인 수요를 법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난립한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서 법적인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탐정법제화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에서도 탐정 관련 학과가 생겨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지화, 양성화가 될 것이고요. 저처럼 민간조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탐정의 법제화를 위해서 알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앞으로는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내가 이쪽 분야의 일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동네 형 따라가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 가서 피해를 입고 하시다가 이러한 어떤 실태 파악이라든지 법제화 직전에 아주 무서운 찬바람이 불 때 어떤 타켓트가 되셔서 문제가 되셔서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탐정에 관련된 법과 대한민국 현재 시장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